산하고 하늘하고 누가 더 푸른가. 산하고 하늘하고 누가 더 푸른가. 내기해봐라 내기해봐라. 나무를 심어줄게 나무를 심어줄게. 사나 사나 이겨라. 좀 더 푸르게. 왜 이렇게 얼쑤 신이 났어요? 노래를 다 부르고? 운경, 네.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불러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랍니다. 아니, 그렇게 기쁜 뜻이? 자,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좋은 기분으로 안산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얼쑤의 얼쑤 시작합니다. 운경,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아, 주말인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자, 바쁘게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누워서 정말 꼼짝 않고 싶지만 집에 있으면 꼭 밀린 집안일하고 또 평일에 신경 쓰지 못했던 가족들을 위해 정성 들인 또 음식 준비도 해야 하고 그렇게 보내게 되더라고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좀 누워서 책도 좀 읽긴 했어요. 오, 커피 좋아하는 운경이니까 커피 한 잔 들고 책을 읽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노안으로 인해서 책 읽기가 참 불편했어요. 안경을 오래 착용했기 때문에 보정 시력 1.2에 늘 맞춰져 있어서 활자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게 노안이 오면서 글자가 흐릿해지니까 책을 점점 읽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휴, 저도 마찬가지네요. 우리 몸이 약해지는 건 자연의 이치긴 하지만 정말 서글프죠. 눈도 흐릿해지고 관절도 그렇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도 책이 주는 즐거움을 또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책을 좀 멀리하다 작년에 5개월쯤 새벽 독서를 시작했는데 줌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돌아가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몇 년간 책 읽기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전히 책을 읽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남은 날들 중에서 오늘이 가장 책 읽기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에 요즘은 틈나는 대로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네. 뭐 저도 책을 항상 옆에다 끼고 살긴 하는데 또 요즘 읽고 있는 또 책 정보 좀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워낙에 좀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좀 일 관련 책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마을 만들기 관련 일을 할 때는 공동체 관련이나 커뮤니티와 국가나 사회 등의 관계를 다룬 책들 혹은 일본, 영국 등의 사회적 경제 사례들을 다룬 책들을 좀 읽었고요. 요즘에는 제가 또 여기 단원 FM에서 미디어 관련 일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부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사회에서 미디어가 가진 어떤 메커니즘을 다룬 책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책 혹은 여성이나 장애, 이주민 등이 미디어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이런 책들을 좀 주로 읽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좀 저한테.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다.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사회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막 다 깔려 있는 그런 책들이어서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안 읽을 수가 없는 게 일을 하면서 그냥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독을 하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막 후루룩 읽다 보니까 저한테 이게 제대로 정말 소화가 됐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될 때가 있어서 고민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올바른 방향을 좀 잃을까 싶어서 또 책을 들여다보는 거죠. 얼스는 요즘에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일단 우리가 어,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물건 이야기를 챕터별로 아주 꼼꼼하게 다시 읽고 있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이건 좀 정독을 해야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음, 같아서. 뭐 그리고 또 틈틈이 딸아이 어릴 때 같이 읽었던 그림책들을 손 가는 대로 이렇게 읽고 있고요. 요 근래 읽은 책들 중에서 가장 마음을 울린 건 최진영 작가의 단 한 사람이에요. 이 책은 꼬드물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회원들과 모여서 시간 되는 만큼 돌아가며 읽은 책이라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함께 책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 권의 책을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읽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제가 동아있는 어른 모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코로나 시절에 그렇게 윤독을 했었어요. 줌으로. 그래서
책 읽는 모임이 오히려 그냥 평상시보다 오히려 잘 됐던 기억이 나서 아 그렇게 책 읽는 거 참 좋구나라는 경험이 있네요. 그리고 또 나만의 생각이 아닌 여러 사람의 생각을 담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독단에 빠지지도 않고. 근데 우리에게 책 읽는 즐거움이 없다면 세상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TV도 있고 영화, 게임, 유튜브, 쇼츠 뭐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과거엔 책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글을 짓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 글을 짓는다는 표현이 참 저도 좋은데 근데 또 막상 제가 예전에 글 쓰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분들은 글을 짓다라는 표현보다는 쓰다라는 표현을 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이유는 짓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좀 약간 수동적인 의미가 더 강하대요. 그런데 글쓰기로 표현하는 거는 내가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내 주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도 다른 의미에서 짓다라는 표현은 참 많으니 좋은 의미로 쓰니까 너무 개념치는 마시고요. 글 쓰시는 분들이 생각이 너무 많은 어, 거예요. 맞아요. 아니 짓는 걸 주체적으로 하면 되지. 어쨌든 짓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생명과 삶에 밀접한 것들에 참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맞아요. 뭐 밥을 짓다, 집을 짓다, 농사를 짓다, 옷을 짓다, 약을 짓다, 시를 짓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아우 너무 좋네요. 네. 근데 그러고 보니 죄를 짓다라는 표현도 있네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죄 짓는 사람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물건 이야기 속에 죄 짓는 사람들 사례가 너무 많아서 네네. 우리가 그간 머리 어지러울 일이 좀 아유, 많았잖아요. 오늘은 지난 회차에서 마무리할 때 안내했던 것처럼 나무와 책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얼수가 동요 나무를 심자를 부른 이유가 다 있었군요. 정말 치밀해. 오늘 노래 선택은 아무래도 동요가 줄을 이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나요? 참 눈치가 빨라요, 은경은. 그럼 우리가 동요 나무를 심자를 듣고 치밀하게 준비한 나무와 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고 하늘하고 누가 더 푸른가 산하고 하늘하고 누가 더 푸른가 내기해봐라 내기해봐라 나무를 심어줄게 나무를 심어줄게 나 이겨라 좀 더 바래라 요를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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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하고 바다하고 누가 더 푸른가 들하고 바다하고 누가 더 푸른가 내기해봐라 내기해봐라 나무를 심어줄게 나무를 심어줄게 나 이겨라 좀 더 바래라 요를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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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옳다. 혹시 이런 명언 있지 않나요?
아, 들어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만든 명언으로 합시다 뭐. 산하고 나무하고 누가 더 푸른가. 제가 지금 목소리가 영 별로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3년이나 합창단원이었거든요. 오. 그때 제가 이 레퍼토리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 합창단원에.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봤지만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이 몸이 기억한다고나 할까? 그래서 산이든 나무든 둘 다 응원하려고요. 아, 아주 훌륭한. 아이들의 맑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계속 부르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되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운경. 그럼요. 네. 운경도 책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죠? 아, 이 부분 물어보시면 제가 또 할 말이 많아지니까. 저희 집에 그 분석행유 아시죠? 책 태워서 없애는 거. 그 주기적으로 예고되고 있는 집인데요. 그 첫 번째 사태는 제 여고 시절에 공부 안 하고 책만 본다고 부모님이 한번 그럴 뻔했고요. 최근에는 시어머님 댁에 반지하 방에 지금 한 5천여 권의 책을 지금 갖다 놨는데 자꾸만 고물상에 갖다 팔든지 다 태워버리라는 그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종종 그런 사태가 벌어지곤 합니다. 읽는 것만큼 소유욕이 많아가지고 문제인데요. 그 무소유를 외치셨던 법정 스님의 뜻을 저는 받지 못하는 아주 평범한 인간입니다. 다른 욕심은 없는데 제가 책 욕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2개의 방과 거실에 있는 그 크고 작은 책장이 한 6개 되거든요. 근데 책장 3개 정도를 최근 2, 3년 사이에 정리를 했는데도 책이 계속 늘어요. 제가 가서 봤죠. 계속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땡땡 마켓에.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면 다시 차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책 다 읽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이별하는 날엔 어떻게 한 권도 가져가지도 못할 텐데 얼쑤나 저나 정말 이 생활 방식을 좀 바꾸어 봐야 되나. 아, 그러니까요. 왜 책 욕심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나무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면서 오늘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계기를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나무로 종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 어릴 때 제 고향이 전주인데요. 그 전주 근처 완주군 송광사가 있는 그 마을에 가면 당나무를 키워서 전통 한지를 만드는 마을이 있었어요. 아,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전주 한지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인사동에서 판매하는 전통 한지는 거의 전주에서 나오는 게 아주 고가의 좋은 재질로 쳐지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송광사 마을에서 당나무로 그 닭종이를 만드는 과정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무가 종이가 되는구나 하는 신기한 거를 어렸을 때 봤죠. 근데 또 20대 때 문학회를 했었는데요. 그 문학회 선배가 한 제지회사에 다녔어요.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아는. 그래서 그 제지회사에 엄청나게 큰데 한번 가서 견학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나무로 오는 펄프가 어떻게 해서 그 종이가 되는지 과정을 한번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종이만 만들 일이지 나중에 그 PCS 사업 우리가 018이라고 했던 그 땡땡 그 회사가 거기에다 투자하는 바람에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지 회사가 지금 외국계 회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A4 만드는 주로 그 회사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펄프가 전량 수입돼서 이렇게 A4가 만들어진다는 걸 저는 그때 좀 봤죠. 아, 미리 네. 선학습을 하셨군요. 네. 네. 그런데 그 19세기 중반부터 이렇게 나무를 펄프로 만드는 대규모 공정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1년 동안 판매되는 책을 만드는데 나무 3천만 그루가 들어간대요. 와, 3천 그루도 아니고 3천만 그루요? 머리가 어지러질 또 해지네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법을 부려가지고 나무야 종이가 되거라 뚝딱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는 물론이고 또 물과 화학물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조업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 5위 안에 종이 제조업이 들어가고 많은 양의 물은 물론 독성을 지닌 화학물질도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목재에서 유용한 섬유를 분리하는 것을 펄프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원료를 자르고 갈고 두들겨 섬유소를 분리해내는 기계적인 방식하고 화학물질과 열과 압력을 가해서 섬유를 분리해내는 화학적인 방식이 있어요. 맞아요. 딱 봐도 화학적인 공정보다는 기계적인 방식이 환경에 덜 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에 훨씬 이롭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기계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만든 펄프는 섬유의 길이가 짧고 뻣뻣해서 신문이나 포장지 같은 급이 낮은 종이로 사용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급에 그 종이의 급을 올리려면 화학 물질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떤 화학 물질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종이에 특정한 성질을 부여한다고 하니까요. 이때 사용되는 화학 물질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염소라는 것입니다. 그 표백제? 그죠? 산성 물질 아닌가요? 딩동댕. 표백제, 소독제는 물론 산화제로도 쓰이고 뭐 물감, 의약품, 폭발물 등을 만들 때도 사용되는 염소는 펄프와 공정은 물론이고 표백에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유독하냐면 세계 1차 대전의 무기로도 쓰였대요. 와, 전쟁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화학 물질을 무기로 사용하는 건 정말 범죄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범죄 자체. 범죄죠. 네. 1914년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후에 교착 상태가 이어지던 중에 벨기에에서 제2차 이프로 전투가 벌어졌대요. 이때 역사 이래 최초로 대규모 화학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6,000개의 실린더에 무려 168톤의 가스를 살포하자마자 몇 분 만에 5,000명이 넘는 참호 속의 병사들이 끔찍한 고통 속에 죽었대요. 세상에. 그때 사용한 가스가 염소였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염소는 다른 유기 물질과 섞이면 그것들과 결합해서 약 1000여 가지의 유기 염소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원료를 두들기는 공장에서 나오는 찌꺼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혹시 다이옥신 들어봤죠? 아이고, 들어봤죠. 그 암 유발하는 무서운 물질이죠. 맞아요. 다이옥신이 바로 잔류성 오염 물질 중에 가장 유독한 유기 염소라고 하더라고요.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나 조직으로 이루어진 내분비계, 몸 안팎에서 일어나는 각종 변화에 따른 자극을 빠르게 전달해서 그에 대한 반응을 생성하는 신경계,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우리 몸의 시스템인 면역 체계는 물론 생식계에도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 다이옥신입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는 도대체 이유가 눈처럼 그 하얀 종이 얻기 위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종이를 꼭 흰색으로 써야 할 만한 뭔가 이유가 없을 텐데 흰색을 포기하면 그 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유럽에서는 화장실 휴지나 책을 흰색이 아닌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무염소 가스 표백 공정을 활용해서 종이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의 모든 종이 제조업체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기존의 방식이 더 경제적인 이유겠죠? 네. 아니, 물과 사람의 생명이 독극 물질에 오염되고 농업과 어업, 축산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염소 사용을 좀 멈춰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종이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염소에 이어서 신경계와 뇌, 특히 태아와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경독인 수은이 종이 제조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수은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독성에 대해 알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얼쑤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제조 공정에서 염소만 제거하면 되는 거 맞나요? 그렇다면 참 좋을 텐데 또 있습니다. 아, 답을 듣기 전에 잠시 놓칠 것 같은 제 정신을 줄을 좀 잡고 가고 싶네요. 그럼 맑고 고운 동요 한 곡 더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분명 반할 거예요. 아침 햇살이 찾아들기 전 작은 소리로 노래하는
와, 천사의 소리가 따로 없네요. 아침 햇살같이 따뜻하고 예쁜 노래를 들었으니까 이제 더 이어가 볼게요. 앞선 펄프화 과정이 끝나면 펄프를 물에 섞어서 촘촘한 망에 뿌리고 진공 상태에서 열과 압력을 가해서 건조시키면 종이가 완성됩니다. 열과 압력을 가하고 건조하는 모든 과정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겠네요. 네, 이렇게 종이가 완성된 걸로 끝이 아니죠. 우리가 깨끗한 종이만 소비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우리 집과 얼쑤집을 가득 채운 수많은 책들, 인쇄소를 거쳐야 하니 이 과정에서 또 걱정할 만한 일들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잉크를 만들고 인쇄기를 청소하고 인쇄용 판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석유화학 물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톨루엔인데요. 톨루엔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형태로 증발해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을 일으킵니다. 정말 얼쑤에 얼쑤를 같이 진행하면서 화학물질 이름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이 어쩔 수 없이 높아졌네요. 얼마 전에 톨루엔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유기용제로 산업계 전반에서 사용되는 건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접착제나 매니큐어 등 미용용품에도 많이 사용된다고 하네요. 그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작년에 당신의 생리대, 매트는 안전한가요? 톨루엔 프리 각광 이런 제목이 붙은 기사의 제목을 자주 접했었거든요. 그때는 그저 그냥 인체에 해를 끼치는 화학물질이 들어갔구나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방송을 준비하면서 톨루엔에 대해 알아보니까 이건 뭐 사용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직접 취급해야 하는 노동자들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가족력이 없고 건강하게 태어나도 현대인들은 무수한 질병에 시달리잖아요. 그 원인이 다 이러한 화학물질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렇죠. 잉크와 세척제로 사용되는 이 톨루엔 같은 화학물질을 대신할 수 있는 또 해를 덜 입힐 수 있는 어떤 대체제가 없을까요? 식물성 바이오 케미컬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신문에 그 콩기름으로 인쇄해서 환경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네. 굳이 그 새하얀 종이가 아니어도 되니 재활용 종이를 이용한 책이 좀 늘어났으면 합니다. 나무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게 되니까 개개인이 이렇게 많은 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죄짓는 기분이 드네요. 이참에 책장 정리를 다시 하고 가급적 지역의 도서관을 활용해서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 봅시다. 흘러야 강문인 것처럼 책도 흐르게 해서 여러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콩기름 하니까 생각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뭔데요? 그 귀한 콩기름으로 신문을 인쇄해서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새 신문 그대로를 외국에 수출한다고 해요. 그 소리는 제가 어디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설마 일부러 그러겠어요? 신문이 다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으니 어쩌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팔다 남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상식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대형 신문사들이 발행 부수를 뻥튀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기업의 광고를 받는다고 해요. 2016년에 외국으로 수출된 신문의 양이 230톤이었는데 2020년 무려 18,000톤이나 되었대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 뭐 K-팝, K-드라마, K-영화, K-뷰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글을 신문으로 배워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K-신문인 거지. 수입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나가는? 무슨 소릴요? 모두 한글로 된 신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왜 사간다는 거예요? 그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꽃을 포장하는 종이가 한글로 된 신문이고 파키스탄의 길거리 음식은 조리를 하자마자 바로 한국 신문지에 담아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동남아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국 신문을 킬로그램당 500원 정도로 살 수 있다고 해요. 듣도 보도 못한 소리인데 정말 갈수록 태산인 것 같아요. 나무도 사용된 에너지와 투입된 노동력도 너무 아깝네요. 그러려고 신문 만드는 거 아닐 텐데요. 제 딸이 농업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어느 날 달걀을 한 판 사서 냉장고에 넣고 있는데 엄마, 달걀 포장하는 회색 종이판을 뭘로 만드는 줄 알아? 이러더라고요. 뭐 종이로 만들지 뭘로 만들어? 했더니만
신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완전 새 신문이요. 딸아이 말로는 지읒으로 시작되는 신문 이름이 가장 많다고 하더이다. 어딘지 좀 알겠네. 아니 그냥 인쇄를 하지 말고 그 종이로 달걀판을 만들면 될 것을 왜 이리저리 에너지와 노동력을 낭비했을까요? 너무나 가치 없는 일에 귀한 노동력과 자원이 들어가니 너무 아까운데요. 정말. 그래서 물건 이야기의 저자인 애니 레너드는 이 책을 펴내면서 주저를 많이 했다고 해요.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책을 만드는 데 들어갈 자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물건 이야기라는 20분짜리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현재의 비우호적인 환경을 전환시킬 수 있는 대안을 알고 싶어 하면서 정보를 얻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영화나 온라인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책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온라인에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다 들어있어도 정작 필요한 정보를 찾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저도 책을 읽고 있지만 이 책은 흰색 종이가 아니에요. 반짝거리고 단단한 하드커버도 아니죠. 애니 레너드가 책을 내기로 동의했을 때 생산 과정에서 자원과 독성 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자연에 해를 덜 끼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죠. 자원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은 오래오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오래오래 사용한다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얼쑤는 오래 사용한 물건이 뭘까요? 최근 떠나보낸 보일러예요. 보니까 아하. 2008년도에 설치한 큰별 콘덴싱 보일러예요. 며칠 전에 새 보일러로 교체를 했습니다. 와, 정말 오래 사용하셨네요. 그 보일러 수명이 보통 8년에서 10년이라고 하던데 어디 보자. 세상에는 14년. 거의 2배 이상 거의 사용하셨네요. 보내줄 때가 한참 넘었는데요. 14년간 2차례 수리를 했었거든요. 그 3년 전 수리를 할 때 교체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큰돈 들이지 않고 수리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수가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수리할 당시 얘가 이제 오래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매년 겨울이 되면 에구 우리 귀한 보일러가 올 겨울을 잘 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했고요. 정말 오래 사용하던 물건이 수명을 다해 폐기할 때가 되면 마음이 참 안 좋죠. 정들어서 그런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물건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믿거든요. 뭐 귀하게 여기고 아끼면 그만큼 오래 가는 거 살면서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에는 생명을 갖고 있던 무언가가 죽고 이 땅에 쌓여서 오늘날 수많은 물건의 재료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20년 넘게 입고 사용한 옷이며 수건, 발바닥이 닳아서 물이 새어 들어오는 신발. 이 신발은 비가 안 올 때만 신으면 되잖아요. 그냥 오래 사용한 가방 등을 조금 낡았다고 유행이 지났다고 버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 얼쑤가 몇 년 전에 짧은 단편 동화를 써서 저한테 읽어보라고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요. 제목이 뭐였더라? 모두 살아있다. 아 맞아요. 모두 살아있다. 창작동화 공모전에 한번 내볼까 하고 썼는데 명함도 내밀지 못할 수준이라 운경에게 보여준 걸로 만족합니다.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운경도 곁에 두고 오래 사용한 물건이 당연히 있겠죠? 네,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모가 돌아가신 이모인데요. 이모가 준 그 빗이 하나 있어요. 머리 빗는 빗. 그거 지금도 어딘가에 있고요. 또 20대 때 샀던 제 개량 한복 맞지도 않는데 못 버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구가 준 만년필 네 있습니다. 맞지 않아서 못 입는 개량 한복은 옷에 몸을 맞춰 가면 될 것 같고 어딘가에 있는 빗은 찾아서 사용하면 되고 만년필 지금도 씁니다. 가끔. 너무 네. 좋죠. 네. 이런 이야기를 운경과 하고 있으니까 참 든든하고 힘이 나는데요. 보통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눌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끼기만 하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 경제가 안 돌아가면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물건 파는 사람들도 힘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물건의 가치를 높여주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는 말씀이죠. 우리 곁에 물건이 단순히 보여지는 형태 그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원재료를 추출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안다면 형태 이면의 가치를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면서 오래오래 곁에 두는 것. 잘하고 있으니까 노래 선물을 또 하나 줘야 되겠어요. 이번에도 반할 만한 목소리와 가사에 감동할 준비를 하시고 들어보세요. 나무가 될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루 종일 우울해 보여. 힘을 내고 어깨를 펴봐.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 항상 너의 옆에 있어줄게. 흔들림 없는 저 나무처럼 지친 나는 그늘이 되어줄게. 네가 우면 우산이 되어줄게. 우나이팅 여기를 봐. 기저귀는 내 친구. 뻐꾸기 속에 해줄게. 심심할 땐 눈만 타고 저 벌판을 달려가 볼까. 이제 방귀 웃어볼래. 웃는 모습이 예쁜 내 친구야. 자 이렇게 약속할게. 내가 널 지키는 나무가 될게. 힘이 든 여기를 봐. 훌쩍훌쩍 내 친구. 다람쥐 속에 해줄게. 훌쩍할 땐 그네 타고 저 하늘로 날아가 볼까. 이제 활짝 웃어볼래. 웃는 모습이 멋진 내 친구야. 힘이 들 땐 나를 봐봐. 항상 널 지키는 나무가 될게. 이렇게 약속할게. 내가 널 지키는 나무가 될게. 와, 나무를 보며 느끼는 정서가 동요를 통해서도 막 밀려오는데요. 운경도 요즘 너무 피곤하고 여유가 없어 보일 때가 많은 거 혹시 아세요? 제가 그랬나요? 그렇게 티가 나다니. 제가 아직 더 성장해야 되는가 봅니다. 나무처럼. 저도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저를 꿈나무라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꿈나무. 네. 운경. 네. 나무 동요를 듣다 보니까 최근에 접한 기사 중에 몇 년 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리산을 지키고자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 모임 지리산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접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쵸. 골프장에 이어 이번에 지리산 산악열차에 대한 기사를 읽고는 와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는 정말 사건이죠. 사실은 이 지리산 사람들 이 활동을 하는 시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는 시인이고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이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그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이제 페이스북에 계속 올려주셔서 저도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지역 그 활동에 시인이 계시는데 그런 활동 한다고 안 불러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리고 그 맑은 지리산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려고 지리산에 가지 그런 산악열차 타려고 지리산 가는 거 아니거든요. 화가 납니다. 지리산 유역에 살면서 이러한 소식을 날마다 접하는 사람들 얼마나 속이 타들어갈까. 화가 나죠. 네. 그렇죠. 그 지리산 사람들이 골프장 예정지 벌목지에서 잘려나간 나무들과 같은 씨앗을 채종해서 한겨레 생명평화공원에 파종을 해가지고 향후 5년간 나무를 기르려고 한다더라고요.
잘 키워서 벌목지로 되돌려 보내는 게 목표인데 그러려면 골프장을 지으려는 계획을 멈춰야 하잖아요. 쉽지 않은 계획이네요. 지리산 사람들의 계획이 부디 현실에서 이루어지길 멀리 경기도 안산에서 얼수가 운경이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이 함께 함께 응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즐겁게 하셨으면 합니다. 정말요. 얼수. 아까 얼수가 쓴 동화 있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한번 발표해보면 어떨까요? 제 기억에 환경 동화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모두가 살아있다. 부끄러움을 제 몫으로 네네네. 하고요. 아니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방송도 하는데 아니 그래도 되나? 네. 됩니다. 판을 아주 잘 깔아주시네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네. 엄마 딸이 나오는데요. 운경이 어떤 역할 할래요? 저 딸할게요. 좋아요. 제가 대화가 아닌 부분 그리고 엄마 역할을 하고 꿈속에 등장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그냥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제목 모두 살아있다. 가온이는 오늘 신이 났어요. 엄마 친구 윤자 이모가 놀러 오신 날이거든요. 윤자 이모한테는 늘 좋은 냄새가 나요. 엄마는 이모가 바르는 화장품에서 나는 향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윤자 이모가 반갑다고 손을 맞잡으며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어 주실 때마다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 걸 엄마는 왜 바르지 않을까 궁금했어요. 올해 5학년인 가온이는 친구들이 학교에 화장품을 들고 와 바르는 걸 보고 호기심이 바짝 생기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 밥을 먹고 난 후 가온이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왜 화장을 안 해? 엄마도 화장하면 예뻐지고 좋은 냄새도 나잖아. 가온이는 엄마가 화장했으면 좋겠어? 그랬구나. 엄마는 지구인으로서 선택을 했거든. 지구인의 선택? 화장을 하고 달라진 엄마 모습에 좋아할지, 화장 안 하고 엄마 주변이 좋게 변화할지에 대한 선택. 화장을 안 한다고 좋아지는 게 있어, 엄마? 그럼 좋은 점이 하나가 아니라 많지? 정말? 뭐부터 얘기할까? 그래, 화장품은 피부를 가꿔주려고 바르는 건데 오래 사용할수록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만드는 해로운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화장품 원료가 잘 섞이게 만들려고 유화제를 넣고 제품이 오염되지 말라고 방부제를 사용하거든. 또 값이 싼 제품을 만들려고 품질이 좋지 않은 오일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 필요해서 넣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오래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손상되거나 몸이 붓기도 해. 첨가 성분에 따라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발암물질도 들어가거든. 엄마, 우리 반 친구 규리는 입술에 틴트도 바르는데 어떡하지? 아이들이 바르는 건 더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지. 싸다고 문방구 같은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걸 사야겠지? 그렇구나. 규리한테 꼭 알려줄게. 그 이유 말고 또 있어? 그럼 실제 화장품 양보다 몇 배나 크게 포장을 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와. 10개 중 9개는 재활용도 안 되는 거야. 예쁜 쓰레기인 화장품 용기를 시민들이 모아서 화장품 만드는 회사 앞에 쌓아놓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캠페인을 진행한 걸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2주 만에 모인 쓰레기가 370kg을 넘었대. 나 어렸을 때 윤자 이모가 거울 달린 예쁜 화장품 보여줘서 예쁘다고 했더니 다 쓰고 주신 것 같고 놀았던 기억나. 그래, 엄마도 기억난다. 엄마, 나도 EBS에서 나오는 방송 봤는데 토끼 눈이 아픈 이유가 화장품 때문이랬어. 그때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까먹었지 뭐야. 맞아. 샴푸나 립스틱, 마스카라 같은 화장품을 개발할 때 토끼, 개,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이용해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거든. 다행히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동물 실험이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중지하거나 줄여가고 있다고 해. 예뻐지는 걸 선택해야 할지 건강을 선택해야 할지 진짜 정말 고민이 많이 된다. 엄마는 가온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뻐지고 싶은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자신을 가꾸면서 기쁘기도 하고 때론 자신감도 얻고
화장도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사용해서 꾸미는 것이 중요해. 예뻐지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때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의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화장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점점 변화할 테니까.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잠자리에 든 가온이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대화 중에 종종 사용하는 지구인이란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엄마도 나도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인이 맞는데 엄마가 지구인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서요. 지구에 사는 지구인이기 때문에 지구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까요? 세상에나, 너무 많은 이들이 동시에 말을 하고 있어요. 토끼, 개, 애벌레, 모르모토뿐만 아니라 책상과 의자, 연필, 종이 모두가 제잘제잘 되는 통에 가온이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마침 주머니에 있던 물새 호루라기를 삑 하고 불었더니 모두가 입을 다물었어요. 가온이는 모두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면 알아들을 수 없으니 호루라기를 건네받은 이부터 말을 하자고 했어요.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든 토끼가 말했어요. 다시는 세상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펐어. 이제라도 생명에 맞는 걸 대우를 해준다니 기뻐서 깡충깡충 뛰고 싶다고. 다음 호루라기를 받은 모루모토가 말했어요. 아, 나는 1등이 싫어. 동물 실험 대상 1등이 뭐야? 나는 실험실이 아니라 진짜 풀숲에서 노는 게 꿈이야. 종이 너도 얘기하고 싶다고? 책상도? 좋아. 호루라기 받아. 나보고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대. 나도 한때는 꼿꼿하게 서서 땅속 신선한 물도 마시고 햇볕도 쬐이면서 쑥쑥 자라 누구보다 멋진 생명을 가진 나무였다고. 사람들은 나의 예전 모습을 기억하지 않아. 난 아직도 내 물관을 따라 흐르던 물의 속삭임과 채관을 따라 흐르던 영양소의 느낌을 모두 기억하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플라스틱 책상은 원래부터 생명이 없던 걸로 생각하나 봐. 산과 들을 뛰어다니던 동물들도 햇살에 반짝이는 나뭇잎도 때가 되면 생명을 다하고 그렇게 살다 묻혀 석유가 되잖아. 석유를 이용해 만든 플라스틱이니까 나도 생명이었다고. 책상의 말이 끝나자 가온이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호루라기를 청했어요. 너희들 모두가 생명이고 생명이었구나. 나는 숨을 쉬고 움직이는 것이나 열매를 받고 꽃을 피우는 것들만 생명인 줄 알았어. 이제부터는 책이랑 연필, 책상도 정말 소중하게 다룰게. 가온이의 말이 끝나자 모두들 약속이나 한 듯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는 모두 생명이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다. 가온이도 신나게 외쳤어요. 우리는 모두 생명이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다. 가온아, 가온아, 어서 일어나야지. 무슨 꿈이기에 팔을 그렇게 신나게 흔들며 살아있다고 외쳤어, 딸? 엄마는 생명이야. 나도 생명이야. 우리는 살아있어. 그렇지, 우리는 살아있지. 오늘도 잘 살려면 밥을 잘 먹어야겠지요, 따님? 응, 엄마. 김치도 생명이고 달걀도 생명이야. 식탁도 생명이고 숟가락도 생명이지. 아휴, 우리 딸 어떻게 그렇게 예쁜 생각을 한 거야? 꿈속에서 만난 친구들이 얘기해줬어. 엄마도 가온이 꿈속에 들어가 보고 싶네. 자, 맛있게 드세요. 아침밥을 맛있게 먹고 학교로 간 가온이는 국어 시간에 편지 쓰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편지를 쓰면 된다고 하셨어요. 이때 현성이가 손을 번쩍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꼭 사람한테 써야 해요? 가온이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을 좋아해요. 이걸 질문해도 될까? 고민하며 망설일 때 누군가 먼저 물어보면 제 궁금증이 저절로 풀리거든요. 가온이는 지금도 어린이지만 더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가져다 준 호두알, 집 앞 화단에 심은 대추나무, 바닷가에서 주운 조개 껍데기와 자갈, 봉제 인형한테도 이름을 붙여주고 사랑한다 말했던 것을요. 검고 예쁜 자갈에는 눈, 코, 입을 그려주고 작은 상자로 침대도 만들어줬죠. 지금은 사촌 동생에게 선물로 준 봉제 인형에 이름표도 달아주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고요. 가끔 그리워서 잘 지내지?
라는 속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가온이는 마음을 주었던 것이라면 무엇에라도 편지를 쓸 수 있고 생명 없는 것에 마음이 흐를 수는 없으니 마음 가는 세상의 모든 것은 살아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서로 누구에게 편지를 쓸지 상의했어요. 규리는 오늘 아침에 화장실을 오래 사용해서 얼른 나오라는 엄마한테 화를 냈는데 화장실에만 들어가면 다른 가족도 사용해야 했다는 걸 자꾸 까먹는다고 엄마한테 사과의 편지를 쓰겠대요. 윤정이는 요즘 푹 빠져있는 애니메이션 주인공한테, 현성이는 간호사를 꿈꾸는 사촌 언니에게, 유주는 지금까지 믿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며 이빨 요정에게 편지를 쓴대요.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던 가온이는 번쩍 떠오르는 생각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참 고운 화장품 회사 사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별이초등학교 5학년 3반 김가온입니다. 제가 사장님께 오늘 편지를 쓰는 첫 번째 이유는 엄마 친구인 윤자 이모가 참 고운 화장품을 사용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예쁘고 향기도 좋아서입니다. 사람을 예쁘게 꾸며주고 좋은 향기를 풍기게 만들어주는 회사를 다니는 건 정말 낭만적인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낭만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자주 쓴다고 뭐라 하시지만 저는 낭만이 정말 좋아요. 자꾸자꾸 말하고 싶은 걸 어떡해요? 두 번째 이유는 엄마와 얘기하다 들은 예쁜 쓰레기 때문이에요. 쓰레기는 더럽고 지저분한 줄만 알았는데 엄마 얘기를 듣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정말 예쁜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이렇게 예쁜 걸 버리지 않고 모두가 하나씩 가지고 놀 수 있고 장식을 하면 좋겠지만 너무 많아서 계속 쌓아둘 수 없다고 해요. 학교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예쁜 쓰레기 10개 중 9개는 다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요. 저는 사장님이 너무 바쁜 분이라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동물도 나오고 처음엔 나무였던 종이랑 플라스틱 책상도 나왔어요. 얘들이 모두 저에게 말을 하는데 움직이고 숨쉬는 것만 생명이 아니래요. 종이도 플라스틱도 원래는 살아있었던 생명이라고 했어요. 저는 예쁜 쓰레기도 예전에는 살아있었던 생명이었던 걸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옛날에 살아있었던 생명들이 많이 슬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사장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저도 기쁘고 지구인의 선택을 좋아하는 엄마도 기쁘고 나무도 햇볕도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쁠 것 같아요. 사장님이랑 좋은 향기 풍기는 화장품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모년 모월 모일의 김가온 올림. 와, 너무 부끄럽다. 아니 좋은데 왜요? 아, 이런 글을 제가 썼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요? 아, 네네네.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아니 그 환경동화 쓰는 거 음. 쓰기만 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 꼭 해보시길 저는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럴까요? 네. 좀 보강을 해서 네. 다시 한번 올해 아니, 도전해 볼까? 보강 음. 보강 안 해도 이 내용도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시죠? 너무 착한 내용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네.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착한 내용이면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는 그래서, 재밌는데. 나도 재밌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막 재밌다고 썼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나누던 거의 그 이야기의 주제와 음. 거의 뭐 일치에 가깝다고. 그러게요. 이게 생각하는데.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몇 년 된 이야기거든요. 이 음, 글을 쓴 게 음. 적어도 한 3년 이상 된 글인데 그 3년 전에 우리가 알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단원 FM에서 얼쑤의 얼쑤를 진행할 줄 알았던 그렇죠. 거지. 예견했네요. 예견.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눴고 아까 우리가 중간에 나무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종이가 되고 그 종이가 너무너무 귀한
자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지읒 일보 얘기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얼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그 신문 그 업계 ABC 정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얼마나 발행 부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광고가 많이 붙느냐 덜 붙느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일보는 광고가 엄청 많잖아요. 좋은 그것도 대기업들이. 그러다 보니 많이 찍을 수밖에 없고 그 많이 찍는 거를 요즘 사람들이 누가 그 신문을 많이 읽겠어요? 거의 인터넷으로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종이 발행 부수는 많은데 그걸 실제로 읽는 사람은 아주 적고 그냥 나오자마자 다 전량 그렇게 외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저도 어디선가 기사로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수년 정말 전에 낭비죠. 수년 전에 제가 길거리를 걷는데 그 신문을 보라고 이렇게 판촉하는 분을 만난 맞아요. 거예요. 저도 만난 적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차여차한 과정을 거쳐서 제가 기역 히읗 신문을 보겠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네. 1년만 보겠다. 음. 1년 본다고 했더니 6개월을 그냥 무료로 더 그죠. 넣어주신다고 그러고 18개월. 그래서 7개월째 되는 달부터 이제 신문 대금을 그때 당시 한 16,0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내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 지읒 신문을 같이 보라는 거예요. 끼워서 그래갖고. 주죠. 네, 그래서 나는 싫다. 왜 그러냐. 이거 뭐 안 본다. 그랬는데도 굳이 사모님 이래가면서 그걸 껴주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지만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알았어요. 뭐 비교하면서 내가 보는 것도 나의 그 생각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배달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행 부수를 어거지로 늘리는 늘리는 거구나. 거죠. 네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저는 신문을 그 남편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심지어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정말 저도 놀랐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네. 그렇게 되면 신문값을 거의 안 받는다고 해도 그렇죠. 같은 거잖아요. 네. 참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나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광고비를 주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광고비를 준다라는 것밖에.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미로 광고하려고 신문사 같은데 음. 문을 두드려 보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여서 우리가 그 돈을 낼 수 없는 걸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비싸구나 하는 걸 그때 광고 알았어요. 한 번 내려면 네. 시민들이 막 십시일반 네. 10,000원씩 모아가지고 그쵸. 막 수천 명이 그러니 모여서. 대기업들은 뭐 그 돈이 뭐 껌이겠죠. 어쨌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귀한 자원인 종이를 정말 아껴 써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흰색 종이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 지금 제 앞에도 A4 용지가 있는데 참 부끄럽네요. 네.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책들을 음. 최대한 잘 정리를 해서 뭐 자원 재순환이 되게 한다던가 아니면 또 이 좋은 내용들을 다른 사람한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자꾸 내 개인의 소유로 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오늘 강하게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부터 해야겠군요. 그렇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5,000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얼수의 얼스 방송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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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S
sustainable. D, development. G, goals, goals. G, S, DGS. 첫 번째, 빈곤 없는 따뜻한 경기도 만들어요. 두 번째,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요. 세 번째,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요. В-четвертых, предоставить всем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다섯 번째,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요. 여섯 번째,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일곱 번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요. 여덟 번째,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요. 8 नम्बर, धेरै राम्रा कामहरू सिर्जना गर्नुहोस्. 아홉 번째, 청정기술과 친환경 산업으로 나아가요. 열 번째,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과 배려의 열린 사회 만들어요.ទី10 ដោះស្រាយវិសមភាពរវាងថ្នាក់និងតំបន់និងបង្កើតសង្គមបើកចំហនៃការរួមបញ្ចូលនិងការពិចារណា 11번째, 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요. 12번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과 식품을 사용하고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여요. 13번째, 기후와 관련된 재난을 미리 대비해요. 13. phòng bị trước các thảm họa liên quan đến khí hậu. 14번째, 바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15번째, 지구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자연 속 식지를 보존해요. 15e, nous conservons des habitats naturels pour prévenir la désertification de la Terre. 16번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가 노력해요. 17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해요. 17. 持续发展需要我们全人类的共同参与。 모두 행복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만들어봐요. 모두 행복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만들어봐요.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요. 함께 해봐요. 지속 가능한 일들. 세 번째,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요. В-четвертых, предоставить всем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우리